가장 투자해서 좋은 상황은 전체 주식시장이 망가졌을 때를 제일 저는 좋아하거든요. 단기간에 칼날같이 이렇게 시장이 망가졌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보거든요. 2020년 되돌려 보면 그때 뭔 종목을 샀든 1년 후에 다 올랐거든요. 이사육전법에 전제가 있어요. 좋은 기업이어야 돼요. 에코프로를 못 사서 포스코 홀딩스를 못 사서 너무 나만 소외된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기업을 보지 않고 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가 무엇이냐? 손절매는 실수를 해결하는 방법이 절대 아니잖아요. 실수를 실패로 연결하지 않으려면 일단 기업이 좋아야 된다. 이사육전법에 전제가 있어요. 좋은 기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산 다음에 물고 늘어지는 거지, 나쁜 기업을 사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계속 손실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 켜진 상태에서, 좋은 기업인 상태에서 더 좋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선주에 투자할 때는 실적 피크아웃을 주의하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는데 실적이 더 좋아야 내가 주가가 오르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실적이 좋을 때 사서 실적이 빠질 때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데 더 좋은 기업들, 이게 실적 개선주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사거나, 아니면 배당을 엄청나게 주는 그런 고배당주를 사거나, 이 두 가지 엔드 조건이 됐을 때, 아니면 ETF를 사거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버스나 고버스, 파생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그 국내 주식형 ETF를 샀을 때 일정 비율 이상 떨어졌을 때, 그런 기업들을 이사육전법, 10,000원에 샀으면 8,000원, 6,000원, 4,000원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 전략을 취하자. 끝까지 물고 늘어주자. 이런 전략이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투자해서 좋은 상황은 전체 주식시장이 망가졌을 때를 제일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산 종목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망가진 건 그 전체 시장이 좋아지면, 근데 전체 시장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특히 단기간에 칼날같이 이렇게 시장이 망가졌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칼날같이 무너지는 건 그만큼 거래량이 적어요. 그리고 이게 보통 신용융자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한 애들이 빚을 못 갚아서 이 반대매매 나오고 시장을 막 한 2, 3일 요동쳐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신용융자 물량이 20조가 넘잖아요. 그래서 예상치 않는 충격이 와버리면 이게 반대매매가 한 3, 4일, 보통 한 3일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한 3일 정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급락을 하고 진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하든지. 우리 코로나 2020년을 떠올려 보면 두 번의 급락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한 번씩 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서킷 브레이커는 저는 굉장히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보거든요. 2020년 되돌려 보면 그때 뭔 종목을 샀든 1년 후에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칼같이 내릴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섹터, 눈여겨봤던 고배당주 섹터들을, 아니면 내가 샀던 매력적인 종목들이 급락했으니까 그럴 때 이사육전법으로 공격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급락을 손절매 관점에서 바라보면 불안해요. 내가 더 손해를 보지 않을까? 더 지금이라도 팔아서 50%라도 건져야 되지 않을까? 40% 건지면 어떡하지? 불안한데, 역발상으로 나는 50% 싸게 살 수 있는데 60%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게 즐겁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요즘 포모종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에코프로를 못 사서, 포스코 홀딩스를 못 사서 너무 나만 소외된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소외됐다 생각하면 일단 조금은 사는 거예요. 10%든 20%든. 왜냐면 망설이면 못 사거든요. 저점을 잡겠다고 하는데 더 떨어지겠지 하는 순간이 이제 오르는 거고요. 물론 크게 떨어져 주면 너무 고마운 일인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10%든 20%든 일단 사고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총 5권의 책을 썼고요. 첫 번째 책이 이제 40살에 시작하는 주식 공부 오일완성. 이게 한 10만 부 정도 팔린 책인데요. 이게 2018년도에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2권의 책이 나왔어요. 안전한 투자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아빠가 20년 정도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해보니 우리 그 중학교 3학년 쌍둥이 아들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에 목매서 기업을 보지 않고 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가 무엇이냐? 실적 개선주, 고배당주, ETF, 스펙, 리츠, 이렇게 5가지 섹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잃지 않는, 그러니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비싸게 살 수 있어요. 다만 그 실수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손절매는 실수를 해결하는 방법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냥 속상할 뿐이지. 그래서 실수를 실패로 연결하지 않으려면 일단 기업이 좋아야 된다. 믿을 기업이어야 되고 장기간 투자해야 될 기업이고, 그게 아빠가 20여 년 동안 지켜보니까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 많이 번 만큼 많이 베푸는 기업, 그리고 안전하게 상장 폐지 리스크가 적은 ETF, 여기에 배당 측면에서 리츠, 그리고 IPO 원금을 지켜주는 스펙, 이런 5가지 섹터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리츠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한 1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6% 이상이면 고배당주인데 저축은행의 3배 정도의 금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리츠의 투자 시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리츠는 금리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금리 인하가 아주 매력적인 상황이 오는 거죠. 왜냐?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대출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투자자의 돈도 있지만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요.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임대료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수익이 적어지거든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고 대출 금리도 낮아지면서 좋은 일만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리츠가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 없는 거죠.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런 측면에서 배당 수익률이 10% 정도 지금 나오기 때문에 리츠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해 볼 좋은 기회고요. 스펙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상장 첫날 그 상승폭이 400%까지 변동폭을 주잖아요. 공모가 대비.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 급등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스펙 공모에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스펙을 받으면 상장 첫날 2~3배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며칠 투자 만에 2~3배를 얻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그래서 스펙의 단기, 상장 이후 단기 변동성이 되게 커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의 어떤 특징을 좀 활용해서 스펙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보자라면 ETF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ETF의 규모가 50억 미만이면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자산운용사에게 먹거리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ETF는 상장 폐지가 되는데, 웬만한 인기 있는 ETF들은 뭐 조 단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50억이 넘어요. 그래서 50억이 넘는 ETF라면 기본적으로 상장 폐지와 무관하잖아요. 근데 개별 종목은 상장 폐지 리스크에 항상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없으니까 이사육전법이 굉장히 잘 들어맞는 거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물 관리를, 어장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만, 가장 좋은 종목들만 1년에 2번 내지 4번 정기적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에이스 오브 에이스만 이렇게 놓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바이오 기업에 투자해서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크다 생각하면 바이오 ETF를 대신 사서, 개별 기업은 망하거나 상장 폐지되거나 뭐 유상증자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반대로 바이오 ETF는 일단 좋은 애들만 골라놨고 나쁜 애들은 주기적으로 빼버리고, 그러니까 상장 폐지 리스크도 좋고, 다만 이제 바이오 기업 어떤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면 바이오 ETF를 사서 이사육전법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하나의 예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제 ETF는 평균의 마법이 있어요. 덜 올라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상한가를 가더라도 구성 비중만큼만 상한가를 가기 때문에 절대 상한가를 ETF가 갈 수가 없죠. 대신 장점은 덜 내려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하한가를 가더라도 ETF는 하한가를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의 마법의 장점, 덜 내린다.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가져가면서 상장 폐지 리스크도 없고 좋은 기업만 모아놨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라면 ETF를 매수하고 이사육전법을 한번 공격적으로, ETF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형과 국내 기타형으로 나눠지거든요. 국내 주식형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이에요. 반면에 국내 기타형은 뭐 S&P 500이라든지 아니면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 은이라든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그런 섹터들. 이 둘의 차이는 뭐냐? 국내 주식형은 현재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어요. 근데 국내 기타형은 세금을 내야 돼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이라든지 이자 이런 것들과 합쳐서 2천만 원까지는 15.4%. 그 이상은 나의 월급에 합쳐서 고율의 종합소득 과세를 해야 되거든요. 종합과세를.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국내 기타형은 연금계좌에서 운용을 하는 거죠. 연금계좌는 과세 이연. 만 55세까지 세금을 안 내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계속 이연돼요. 그리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나이에 따라서 5.5%에서 3.3%까지 낮은 세율의 이자를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S&P 500,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를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국내 연금 계좌에서 운용을 하시면 좋겠다. 물론 미국에 있는 뭐 QQQ라든지 이런 다이렉트로 운용을 해도 되지만 22% 분리과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22% 세금을 낼 바에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라면 국내 연금 계좌에서 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국내 ETF를 운용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 순서는 초보 투자자라면 ETF, 배당주, 실적 개선주, 테마주 순서로 투자를 하셔서 주식 투자를 처음 했는데 괜히 테마주에서 뜨거운 손해를 보는 것보다 ETF로 좀 한 6개월 정도는 연습을 좀 해보고 주식시장에 이런 뜨거운 맛이 있구나 라고 익힌 다음에 개별 종목에 뛰어드는데 안전한 배당주. 배당주의 가장 큰 장점은 주가가 내릴수록 배당 수익률은 올라간다는 거죠.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과 현재 주가를 비교를 하는데 배당금은 작년도 배당금 예를 들면 1,000원인데 주가가 10,000원일 때 사면 배당 수익률은 10%잖아요. 근데 주가가 5,000원이 되면 배당 수익률이 2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배당주는 주가가 내리면 내릴수록 기쁜 거죠. 더 싸게 사고 배당은 더 많이 받고. 그래서 고배당주는 가급적 1, 2월에 사라. 왜냐? 연말에 배당락 이후에 1년을 또 배당을 기다려야 되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연초에 사고 연말에 팔든지 아니면 장기간 뭐 10% 이상의 배당 수익을 매년 꾸준하게 누리든지. 그래서 저는 저의 은퇴 계획은 뭐 5억 또는 10억 원의 뭐 여유가 되면 10억 원의 금액을 고배당주에 투자하고 연 배당 수익률 15%짜리. 언제?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됐을 때. 시장이 급락했을 때 연 15%짜리 이상의 고배당주를 한 10억 원어치 사고 그러면 15%면 매년 1억 5천씩 아무 짓 안 해도 1억 5천씩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1억 5천씩 받고 파이어를 즐기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배당주 투자를 기본적으로 50% 이상 담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배당주의 장점은 덜 내려요. 그리고 주가는 빠져도 가령 10% 이상의 배당은 따박따박 받는다. 그러니까 막말로 주가는 반토막이 됐어도 배당 5년 받으면 똔똔이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배당주 투자를
눈여겨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책의 가장 핵심이고요. 실적 개선주를 찾는 방법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에서는 실적 개선주를 찾았다면 기업의 내부 정보를 확인하자. 그래서 공시와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해서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948페이지인데요. 벽돌 책이니까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재밌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초등학교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